요새 모기들이 꽤 기승입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다른 집에 물어보니까 다른 집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난주까지면 정말 모기들이 날렸다고 하네요. 어디서 모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철모르는 모기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집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정말 지난주 수요일에는 올해 가장 많은 모기들하고 아주 새벽 내내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모기들과 격전을 치르면서 잠깐 느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은 저희가 자정쯤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잠에서 깼죠. 보통은 잠을 깼다가도 바로 다시 자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왠지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양팔이 굉장히 가려웠기 때문인데요. 저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막 팔을 긁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막 엥 하면서 모기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팍 뛰어서 일어났죠. 그리고 불을 켰는데 불을 켜고 나서 딱 보니까 정말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정말 새카만 모기 5마리가 벽에 2마리 또 3마리 이렇게 30cm 간격으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모기 5놈이 모두 제가 자고 있는 귀 옆에 한 10c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붙어 있던 거예요. 그놈들 중에 한 마리 혹은 전부가 제 피부에 빨대를 꽂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녀석들을 다 잡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새벽에. 손으로 딱 쳐 죽이니까 벽에 딱 압사한 그 모기 몸에서 터져나온 피가 엄청났죠. 근데 또 베이지색 벽지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막 물티슈를 가지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한참이나 지워가지고 간신히 흔적을 없앨 수 있었죠. 그리고는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근데 한 20분 있다가 또 깼어요. 또 모기가 막 웽하는 겁니다. 모기들이 그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 내내 방 안에서만 13마리를 잡았습니다. 13마리. 13마리 잡았고 에이 내친 김에 그냥 거실에도 가보자. 거기 모기가 있나 해가지고 또 2마리를 잡았죠. 그래서 총 15마리를 잡은 거죠. 그날 모기를 잡고 난 다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모기조차 저렇게 지 후손을 남기려고 목숨을 걸고 피를 빠는데 지금까지 난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모기만도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좀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사실 어리석고 또 게을렀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기준이었고 제 선배나 또 상사분들이 봤을 때는 참 한심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패를 하면 다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몇 번 거듭된 실패로부터도 제대로 교훈도 얻지 못했던 것 같고 분명히 지금보다 더 훨씬 비상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그냥 이만큼 했으니까 난 충분히 노력했어 라는 노력주의에 빠진 채 성과를 챙기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더 현명하게 일했어야 하는 건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고 말았던 거죠. 겨우 모기 몇 마리 잡은 걸로 별걸 다 언급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소한 일도 관점을 다르게 보면 깨달음을 얻고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해 보면 사실 모기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과 아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도
생존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상을 혁신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옛날 모기들하고 다르게 요새 모기들은 굉장히 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기들이 비행 패턴이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왱 날랐지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규칙한 비행 패턴을 유지합니다. 때로는 늦게, 또 때로는 굉장히 빠르게 날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직선과 곡선을 교대로 그리면서 잡고자 하는 인간의 손길을 피하죠. 이러한 비행 패턴의 변화가 축적된 DNA 결과인지 아니면 개별 모기들의 경험 축적으로 인한 건지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신하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얻으려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시도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만약에 난 리스크가 싫어라고 해서 리스크를 피하기만 하려 하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기는 특히 암모기는 피를 빨려고 하다가 만약에 잡히면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죠.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회피만 하다가는 후손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기 암컷들도 활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찾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곳에 숨어요. 불이 딱 꺼지면 그제야 나와서 인간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피를 빠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려워서 다시 불을 켜면 또 즉시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몸을 감춥니다. 근데 그 회피 기동이 정말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예전에는 모기들이 벽이나 딱 천장 같은 데 붙어 있어서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잡기도 쉬웠죠. 근데 지금은 딱 불을 켜면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불을 끄면 또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엥 하고 또 피를 빱니다. 그래서 불을 딱 킨 다음에 잽싸게 봤더니 얘네들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 뭐 벽장의 뒤쪽이라든가 혹은 책상 바로 밑에 그늘에 이런 곳에 숨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걔네들도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은 본받을 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기의 생사를 건 노력은 분명히 본받아야죠.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낼 게 그저 열심히만 하면 곤란합니다. 생사를 건 모기의 노력이 언젠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걔네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모기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목숨 걸고 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 가늠하고 또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목표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불행만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히 인간에게는 욕망에 충실하려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려는 욕구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본능적이죠. 즉흥적이고 또 일시적인 재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에게 남는 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삶뿐이에요. 우리는 맨날 자문하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 벌고 왜 더 낮은 지위에 있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하소연과 불평을 먼저 그만둬야 됩니다. 우선 내 생활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모기만큼이나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목표도 없고 단순히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것에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운명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기도 그렇잖아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피를 빨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압살을 당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기에게 이 네 가지만은 확실히 배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 목숨을 걸고 도전해라. 두 번째,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리스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리스크는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최소화하자. 마지막으로 무조건 노력하지 말고 목표를 명확히 세운 후에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또 현명하게 노력하자. 자, 이 정도 교훈이라면 하룻밤 잠을 안 자고 바꾼 대가치고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기를 혹시 보시면은 그 모기의 교훈을 잊지 말고 내 삶에 항상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